네, 어젯밤 10시 반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로 전국이 대혼돈에 빠지게 됐습니다. 국회 계엄 해제 결의안으로 6시간여 만에 비상계엄 선포는 전격 해제됐지만 거센 후폭풍이 남았습니다. 어디로 흘러갈지 한치 앞을 알 수 없는 전국 상황, 장성호 전 건국대 행정대학원장, 박장환 장안대 교수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자, 어젯밤 10시 반부터 그리고 오늘 새벽 4시 반, 한 6시간 정도, 전국이 상당히 긴장감 속에, 많은 국민들이 불안감 속에 밤을 샜습니다. 의원들은 이제 본회의 진행을 위해서 속속 국회로 몰려들었고, 1시에 그걸 갖다 이제 해제하는 의결을 했죠. 그리고 계엄군들과 이제 국회 관계자들도 국회 의사당으로 모여들었고, 그리고 민주당 주장에 따르면 계엄군들이 이재명 대표를 비롯해서 한동훈 대표, 우원식 의장까지 체포하려는 움직임이 있었다. 이런 얘기도 있었는데 이 부분은 좀 확인이 됐습니까? 그 부분은 나중에 팩트를 살펴봐야 알 것 같습니다. 예. 지금 어제 그 상태가 계엄이 과거의 계엄과 좀 다르지 않습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전국 계엄이 발동된 것이 물론 6.25 때도 있었고, 그리고 80년 5.17 전국 계엄 확대, 그때도 제주도를 포함한 전국이었기 때문에 그때 당시 같은 경우면 각 시도 계엄 사령관을 임명을 했고, 그리고 중앙에 계엄 사령관 본부가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동시다발적으로 들어갔는데 이번에는 그런 것이 보이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이게 어떤 계엄의 계획이라든가 이런 것이 정말 심도 있게 있었는지, 그렇게 있었으면 체포영장이 아니고 그런 것이 임무가 각각에 부여됐을 텐데, 그것은 추후에 어떤 조사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밝혀져야 될 부분이라고 봅니다. 예. 밀공수 계엄군이 예. 국회 본회의장에 진입을 한 목적, 이 부분은 두고두고 앞으로 따져봐야 될 글쎄요. 부분입니다. 무장한 군인이 왜 국회 본회의장에 있는 본청에 들어갔을까요? 그렇죠. 유리창까지 깨면서요. 만약에 이것이 야당 대표 또 여당 대표 국회의장을 확보하고 체포하기 위한 그런 작전이었다고 한다면, 이는 향후에 윤석열 대통령의 어떤 그 내란죄 혐의까지 이렇게 가져갈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매우 심각한 사안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의 주장처럼 이재명 대표실에 난입을 한 배경, 만약에 사실이라면 사실 유무를 확인해야 되고요. 그리고 왜 본회의장에 난입을 했는지 이 부분에 대한 조사는 앞으로 엄격하게 철저하게 조사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네. 어제 잠을 못 잤습니다. 많은 국민들이 못 잤고, 뿐만 아니라 계엄의 그 발동 요건이 윤석열 대통령의 그 요건으로는 도무지 해명되지가 않았어요. 예. 너무나 위법적이고 위헌적이다 이런 생각이 들었고, 만약에 국회가 그렇게 발빠르게 대응하지 않았다면, 예. 또 시민들이 보호하러 나서지 않았다면, 계엄군 바짓가랑이 붙잡고 늘어지지 않았다면, 글쎄요. 또 보좌진들이 스크럼 짜고 예. 저항하지 않았다면, 언론이 그거 하나하나를 다 기록하지 않았다면, 예. 정말로 무슨 일이 벌어질지 아무도 모르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간발의 차이로 예를 들어서 계엄군이 국회의원들보다 먼저 국회 본청을 장악했다든지 그런 상황이 됐더라면 어땠을까? 상당히 끔찍한 맞습니다. 그런 그 가정도 상상도 드는 상황인데요. 윤 대통령이 어젯밤 10시 23분쯤에 긴급 대국민 담화를 하지 않았습니까? 밤 10시 무렵에 이렇게 TV 뉴스나 이런 보시던 분들이 깜짝 놀랐을 텐데요. 그 대국민 담화를 통해서 국회가 범죄자 집단의 소굴이 됐고 입법 독재를 통해서 국가를 마비시켰다면서 비상계엄을 선포했습니다. 민주화 이후 처음으로 선포된 비상계엄 아니겠습니까? 네. 전국을 이제 대상으로 하는 포고령이 발표가 되고 11시부터 발효가 됐죠. 네. 어떻습니까? 어제 그 비상계엄 선포의 어떤 근거라든지 절차와 관련해서는 어떻게 평가하시는지요? 계엄 절차에 대해서 계엄 사유에 대해서 77조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예. 헌법 77조에 보면은 전시, 사변, 이에 준하는 국가 비상 사태에서 공공의 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을 때, 이렇게 돼 있습니다. 네. 핵심적인 것은. 물론 해제는 또 국회에서 제적 과반이 출석하고 제적 과반이 찬성했을 때 즉시 해제한다. 해제할 때는 국무위원회에서 또 해제를 승인을 해줘야 됩니다.
해제에 대한 검토를 하고 그런 절차를 어제 거쳐서 6시간 만에 계엄이 이제 해제가 됐는데 네. 과거에 뭐 이승만 대통령 때 48년대도 계엄이 있었고 뭐 좀 전에 얘기했죠. 6.25 때도 있었고 분마항쟁 때도 있었고 박정희 그리고 5.16, 12.12 그때는 쿠데타입니다. 네. 정부 수반이 전쟁이 아니면 우리 쿠데타 계엄 역사를 보면은 이승만 대통령 때는 전쟁 네. 그리고 여순 반란 사건 이런 것 때문에 계엄을 선포했었고 그리고 박정희 대통령이 시해되고 나서 전두환 대통령 그때 당시에 합수부장이 11.6 그 이후에 12.12 네. 쿠데타를 일으키고 예. 그다음에 80년도 5.17 전국 계엄을 한 적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 이후에 지금 민주화가 됐고 그리고 나서 45년 만에 지금 이제 계엄이 발동이 됐는데 네. 계엄 발동하고 여러 가지 지금 형태를 보고 하면은 4시간만이나든가 6시간 동안 이것이 해서 바로 끝나지 않았습니까? 네. 그랬더니 과거의 어떤 그런 계엄적인 차원이 아니고 이번에 이런 계엄을 보면은 어제 윤석열 대통령이 저도 뭐 어떤 장소에서 갑자기 뉴스를 보고 이것을 이제 깜짝 놀라서 이렇게 봤는데 붉은 글씨가 나오고 붉은 네. 넥타이에 대통령이 나와서 이런 걸 해서 마지막에 비상계엄을 선포한다. 글쎄요, 예. 그런 걸 했기 때문에 저도 상당히 놀랐습니다. 네. 그래서 그것을 보면은 대통령께서 이 시국을 대통령의 인식은 좀 국정이 마비 상태에 와 있다. 네. 뭐 판사, 검사 탄핵이라던가 그리고 특히 대통령이 지금 여러 가지 더 이상 식물 대통령으로 갈 수밖에 없지 않을까 이런 판단 하에서 지금 이번 예산안 가지고 전액 삭감을 하지 않았습니까? 4억 6천 정도를. 네. 그런 상황 때문에 여기에 다급함이 느껴져서 물론 뭐 이 계엄이라는 것이 정말 전시라든가 아주 위중한 상태에서 써야 되는 거지만 대통령 입장에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것이 국정의 어떤 마비 위협이 네. 어떤 공공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계엄을 발동하지 않았을까. 제가 개인적으로 네. 대통령 입장에서 보면 그렇습니다. 예, 어제 윤 대통령도 비상계엄 이후로 뭐 설명한 부분이 예산 폭주, 야당 일방적 예산 폭주, 그리고 감사원장과 검사 탄핵 이런 부분을 들긴 했는데 헌법상 탄핵 사유는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라고 헌법에 명시가 돼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위헌 위법 논란에 지금 휩싸여 있는 상황인데 이건 어떻게 좀 봐야 될까요? 전 심각하게 보고 있습니다. 네. 우리가 87년도에 개헌을 하면서 우리 국민들에게는 이 군사 독재의 계엄에 저항하는 DNA가 뼈에 사무쳐 있어요. 수십 년 그 군사 독재를 경험하고 또 광주의 학살을 경험하면서 계엄에 대해서는 정말로 이 거부감이 굉장히 큽니다. 네. 그래서 87년도에 개헌을 할 때 계엄의 성립 요건을 굉장히 엄격하게 다뤘어요. 전시에 준하는 정도의 비상시가 아니면 계엄을 선포할 수 없도록 해놨고 또 선포하더라도 국회의 과반, 국회 해산권도 아예 없애버렸습니다. 대통령이 국회 해산권도 없애버렸고 그리고 국회의원 절반만 합의해도 그 계엄을 갖다 해제할 수 있도록 엄격하게 해놨어요. 어제 그 중계를 하면서 일부 방송에서도 그렇고 또 여권 패널 분들이 대통령의 권한 중에 하나를 행사한 거다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김 여사 특검 거부했다고 국민들이 새벽 2, 3시까지 잠 안 자고 TV 본 거 봤습니까? 그거랑 격이 다른 거예요. 네. 김 여사 특검 거부권 행사하는 거는 대통령의 권한 중에 하나로서 일상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거지만 계엄이라고 하는 것은 87년 그 헌법을 만들 당시에 엄격하게 대통령이 정말 심각한 상황이 아니면 발동할 수 없도록 만들어 놓은 제도인데 그래서 육공화국 들어서서 그 수많은 대통령들이 야당과 싸웠음에도 불구하고 단 한 번 계엄의 기억자도 꺼내지 않았던 거를 자의식적으로 본인이 알아서 해석해서 예산 삭감했다, 탄핵 남발한다 이거를 묶어가지고 뭐 종북 반국가 세력을 척결하겠다. 전두환입니까? 정말 놀랄 수밖에 없는 위헌적인 위법적인 계엄이었다. 그리고 이거는 분명하게 대통령에 대한 탄핵 사유가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리고 또 주목되는 부분은 국회에서 계엄을 해제하는 요구안을 의결하면 대통령은 즉시 지체 없이 계엄을 해제하도록 돼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지금 뭐 야당이 전체적으로 하면 192석이기 때문에 151석이면 무조건 통과인데 충분히 넉넉하게 야당이 해제할 수 있는, 즉각 해제할 수 있는 그런 의석수를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엄을 갖다가 강행한 그 이유는 또 뭐라고 보십니까? 그것도 뭐 대통령 머릿속에 들어가 봐야 알지 않겠습니까? 예. 현재로서는 지금 계엄령 헌법 77조에 보면은 계엄 발동의 요인에서 여러 가지 원인이 있지만 이것을 봤을 때 국회는 제외가 되어 있습니다. 사법 그리고 행정 네. 요 부분만 계엄령을 발동하면 통제할 수가 있고 국회는 치에 벗걸립니다. 계엄령에 대해서.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이라든가 지금 뭐 용산에서 김영훈 장관이라든가 이걸 몰랐겠습니까? 국회에서 지금 야당이 180석, 181석 정도 되지 않습니까? 네. 야당권 인사들이. 그런 상황에서 이것 때문에 국정의 난맥상이 일어나고 대통령의 권한을 하나도 하지 못하고 그리고 민주당에서 위법적인 여러 가지 법안도 지금 발의를 계속하고 있고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요 야당의 이런 의회 폭거가 계엄 발동의 요인이 될 수 있지 않았을까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하고 싶은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면 왜 했을까? 저는 그리고 계엄사령관을 통상적으로 보면 합참의장을 하는 게 맞습니다. 네. 왜냐하면 전군적으로 육해 공군이 동시에 들어가는 것이 계엄령이기 때문에 전시라든가 사변이 마찬가지 아닙니까? 예. 그래서 합참에 가면은 계엄 부서가 따로 있습니다. 예. 그러면 거기에서 기본적인 어떤 요무령에 따라서 사태가 일어났을 때 그것을 추진하는 그런 방법이 있기 때문에 네. 해야 되는데 이것은 본질적인 계엄을 하고 싶은 욕구는 없었다. 다만 육참 총장이 한 것은 아주 내밀하게 이런 계엄이라는 것을 국민들한테 쇼크를 줘서 자 대통령은 아무 힘이 없다 지금. 그리고 예산도 다 깎이고 국회에서 민주당에 의해서 모든 것이 다 좌지우지되고 있기 네. 때문에 이런 것을 우리 국민이 좀 감사원장도 지금 탄핵 오늘 한다고 원래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이 이런 계엄을 선포한 것은 대통령의 마지막 권한으로 계엄령을 선포하고 네. 그리고 국민 여러분 도와주세요. 이런 어떤 의지가 있지 않았을까 이렇게 저는 긍정적으로 이제 해석도 하고 싶은데 물론 국회에 군이 들어오고 이런 것들은 잘못된 거죠. 예. 그 여소야대 그 벽을 네. 계엄으로 푼다는 거는 그건 뭐 납득할 사람이 많지 네. 않을 것 같고요. 예. 왜 그랬을까요? 이게 뭐 의석수 금방 이렇게 해서 해제가 될 거를. 저는 윤석열 대통령이 그 상식적인 판단을 잊어버렸다라고 봐요. 그러니까 정치적으로 곤혹스러운 코너에 몰린 상황, 적대적인 상황에 둘러싸인 상황이 되면서 네. 우리가 뭐 연예인들이나 뭐 사건 사고에 당한 사람들 보면 이분들이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이유가 있어요. 상식적인 선택을 할 수가 없습니다. 누구나 개인이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되고 그 코너에 몰리게 되면은 상식적인 판단을 잘 못해요. 네. 그래서 대통령이 스스로 판단하지 말고 옆에 보좌진들, 비서실장이나 정책 참모나 이런 분들하고 상의하라고 국민들이 거기다가 세금 들여서 갖다 놓은 겁니다. 네. 근데 어저께 계엄 발동 과정에서 과연 이런 그 참모들과 계엄에 대한 상의가 있었느냐? 없었던 걸로 보여요. 아무도 당시에 안보 1차장은 바깥에서 사석에서 식사하고 저녁 식사하고 있던 자리에서 놀래서 들어갔고요. 그러면은 도대체 안보실장, 안보실하고도 상의 안 한 계엄을 누구랑 상의를 했는지 이거는 대통령이 아무리 코너에 몰렸다 손 치더라도 시스템이 작동하지 않은 겁니다. 또 아무리 그 코너에 몰렸더라도 이 비슷한 사례가 있었어요. 노무현 전 대통령이 과거에 정말 국정 수행을 도저히 할 수 없을 정도로 지지율이 바닥이고 아무도 대통령 말을 듣지 않았을 때 그때 노무현 대통령이 계엄 준비했습니까? 아닙니다. 여당에 대해서, 야당에 대해서, 그 당시 야당에 대해서 대연정을 제안을 했었어요. 그러면 똑같이 국정 수행을 할 수 없을 정도의 그런 무능력한 상황에 처했을 때 어떤 대통령은 야당에다가 손을 내밀면서 대연정하자 그러고 어떤 대통령은 대야당에다가 총칼 든 군인들 보내고 과연 국민은 누굴 선택해야 됩니까? 그런 점에 있어서 뭐 국정 수행을 도저히 할 수 없는 상황이다라고 하는 인식 자체를 부정하지는 않겠지만 그거에 대한 대체는 너무나도 잘못됐다. 그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 어제 계엄이 이제 선포된 직후에 그 우원식 국회의장이 바로 국회에 들어와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들에게 이제 안심하라. 헌정 질서에 따라서 대응하겠다. 이렇게 선언을 하고 그리고 이제 국회의원들에게는 전원 다 국회로 들어오라. 네.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군에는
자리를 지켜라. 이렇게 이제 세 가지 그 당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일련의 어떤 그 조치들이 잘 진행이 됐죠. 의원들도 다 이제 정족수를 채워서 다 도착을 했고, 이런 부분들을 비롯해서 어제 그 뭐 정당들의 어떤 초기의 어떤 메시지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평가하시는지요? 우리가 만든 자유민주주의 체제는 국민에 의해서 만들어진 헌법과 법률에 의해서 지탱되는 그런 것이 우리 자유민주주의 헌법 체제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헌법을 수호하는 것이 위정자들의 임무입니다. 대통령도 마찬가지로 어제 개업을 발동하면서 헌법을 수호하기 위해서 발동한다.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예. 마찬가지로 지금 어제 국회의장도 마찬가지로 국회의장 나름대로 국회를 수호할 의무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국민의 대표기관이기 때문에 그런 것을 당연하다. 그리고 이런 것에는 모든 것이 다 헌법적인 조문에 대해서 절차와 규정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네. 그 헌법적인 테두리는 우리 국민 전체의 약속이고 네. 그것을 지키지 않으면 우리 공화정이 무너지는 것 아닙니까? 네. 그래서 과거에 쿠데타도 일어나고 그런 역사가 점철전 역사가 있기 때문에 어제도 계엄이라는 말이 딱 나왔을 때 과거에 우리가 전두환 쿠데타, 뭐 박정희 쿠데타 이런 걸 아마 국민들은 많이 떠올렸을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데 어제 상황을 보면은 과거처럼 뭐 그런 것보다도 그리고 지금 법에서 지금 가장 핵심적인 그겁니다. 대통령이 계엄 선포 전에 국무위원회를 거쳤냐 안 거쳤냐. 네. 그것이 한 가지고 두 번째는 국회의장한테 통보를 했는지 안 했는지 그것이 두 번째고 세 번째는 대통령이 국회에서 의결을 해서 국무회의에 걸쳐서 국무회에서 이것을 다시 심의해서 국회에서 결의안을 통과를 시켰는지 안 시켰는지 이것이 핵심적인 사항이 헌법적인 요소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이제 계엄령이 해제가 됐기 때문에 지금부터 중요한 것은 헌법을 놓고 헌법 질서 내에서 이루어진 것이냐 아닌지 예. 그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사실적인 팩트를 확인하고 그런 것이 우리 정치권의 임무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 어제 국회 일당 네. 2당 대표들의 이 멘트가 저는 굉장히 인상적이었어요. 그것도 초기에. 네. 예. 이재명 대표는 즉각 이 국회로 가면서 유튜브를 통해서 SNS를 통해서 라이브 생방송했죠? 네, 국민들에게 여의도로 와달라, 국회를 지켜달라 네. 이렇게 호소를 했습니다. 실제로 어제 수많은 시민들이 경찰 그리고 장갑차 군인들이 들어오는 걸 갖다가 국회 앞에서 온몸으로 막았어요. 그게 시간을 벌어줬기 때문에 국회가 그래도 빠르게 과반을 가지고 의결을 가지고 이 계엄을 해제할 수 있었던 그런 그 통과가 됐던 거다. 그리고 또 하나 한동훈 대표도 저는 뭐 칭찬을 해주고 싶습니다. 예. 어제 계엄군에 대해서 아주 노골적으로 위헌적인 개헌에 대해서 부역하지 말라 이렇게 경고를 했습니다. 만약에 정말로 어제 군이 정말로 좀 더 과격한 물리력을 행사했다면 예. 그리고 군사력을 행사했다면 그랬으면 정말로 우리는 오늘 비참한 예. 새로운 또 비극을 맞이했을 수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이재명 대표, 한동훈 대표가 국민과 군에게 호소를 하고 또 계엄을 빨리 해제하기 위한 노력을 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박수를 쳐줘야 될 부분이라고 네. 계엄 선포 직후에 정치 지도자들의 움직임을 좀 살펴봤고요. 자, 그리고 지난번에 민주당이 8월부터인가요? 윤 정부의 계엄설을 주장하지 않았습니까? 네. 김용현 장관이 경호처장 재임할 때 방첩 수방 특전사령관을 공간에 불러서 회동한 것에 주목하면서 이런 이제 의혹이 제기된 건데, 이 민주당 주장대로 이때부터 좀 비상계엄을 준비해왔던 걸까요? 어떻게 보셨는지요? 어제 그 정도로 보면은 준비한 건 아니라고 봅니다. 허술했다. 허술하고 예. 뭐 너무 허술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제가 과거에 뭐 12.12 쿠데타도 제가 연구를 했었고 예. 이런 거 박정희 쿠데타 5.16 군사 쿠데타도 제가 연구를 해봤기 때문에 그거에 비해서는 이것은 그냥 경비계엄이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그럴 정도로 이것이 이 정도로 해서 어떻게 전국 비상계엄인가. 그리고 이 대통령의 상황 인식도 뭐 지금 뭐 여러 가지 계엄을 발동한다고 하면서 뭐 몇 분 동안 이거에 대해서 지금 국민들한테 성명을 발표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 자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이 헌법 77조,
75조죠. 75조에 있는 그런 어떤 계엄의 어떤 타당성, 네. 그것과 내밀하게 참모진과 용산이라든가 국방부, 특히 이제 합참, 계엄 부서에서 이것을 검토하고 한 것이 맞는가? 그런 저는 의구심이 상당히 들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여러 가지 기사가 이제 앞으로 나올 겁니다. 네. 나올 때 그거에 대해서 저도 상당히 궁금한 부분이 그 부분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앞으로 추이를 지켜봐야 된다고 봅니다. 네. 저는 한동훈 대표 준비가 이하 안 된, 예. 그리고 여당 패널들 모두 예. 민주당과 국민들에게 사과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당시에 민주당이 계엄 가능성에 대해서 얘기했을 때 소설이다 네. 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정말로 어제 계엄이 실시가 되는 그런 상황을 묵도하면서 당시에 이건 있을 수 없고 계엄이라고 하는 건 정말 야당이 만들어낸 이 공포의 과장이다라고 얘기했던 괴담이다. 사람들, 그렇죠. 그렇게 얘기했던 분들 국민에게 사과해야 되고요. 특히나 김영현 국방부 장관, 이분은 국민을 농단한 죄인입니다. 본인 장관 청문회 때 뭐라고 그랬습니까? 당시에 야당에서 계엄 얘기 꺼냈을 때 그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이다라고 얘기했었습니다. 네. 그런데 어제 뭐라고 그랬습니까? 국방부에서 공식으로 인정을 했어요. 김용현 국방부 장관이 대통령에게 계엄을 건의했다. 뭐 그게 대통령이 뭐 눈치를 줘서 했는지 어쨌는지 모르겠지만 네. 본인이 국민이 용납하지 않을 걸 뻔히 알면서도 계엄을 건의하고 이거는 국민들에게 거짓말을 한 겁니다. 또한 국무총리도 마찬가지죠. 네. 1번이 김용현 장관이라면 2번은 국무총리예요. 국무총리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대정부 질문 당시에 계엄 준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라고 했을 때 절대로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어제 어떻게 했습니까? 국무회의 해가지고 계엄에 대해서 인준을 했잖아요. 국무총리가. 뭐 사실인지 아닌지는 보도에 따르니까 이렇게 되면 김용현 장관 이하 또 그리고 한덕수 총리 네. 이거는 국민들 앞에서 이제까지 거짓말하고 두 얼굴을 보여준 겁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이고 당장 사퇴해야 된다고 봅니다. 앞으로 뭐 이번 비상 계엄 선포에 대한 후폭풍이 상당히 이어질 걸로 예상이 되는데 민주당이 오늘 오전에 의총 열어서 윤 대통령에 대해서 즉각 퇴진을 하야를 요구하면서 이를 받아들이지 않을 때는 탄핵을 추진하겠다 이걸 공식화했습니다. 이러면 오늘 탄핵안을 발의해서 뭐 내일 본회의에 보고할 것이다 이런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김용현 장관, 이상민 장관까지 탄핵 명단에 올리고 이들을 또 내란죄로 또 별도로 고발하겠다 이렇게 밝히고 있거든요. 네. 어떻게 될까요? 결국은 이것이 이제 뭐 계엄을 선언했다가 지금 다시 걷어들이고 계엄을 취소하고 그렇게 된 상태이기 때문에 법적인 문제, 특히 이제 야당의 공세가 상당히 지금 가파르지 않습니까? 네. 탄핵 사유가 되냐 안 되냐 결국은 헌재에 가서 판단할 문제라고 생각이 듭니다. 핵심적인 것은 이 계엄을 이 대통령의 어떤 통수권자의 상황 인식을 헌법재판소에서 대통령의 이 권한 사용이 적당한지 아닌지 그것이 가장 핵심적인 포인트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물론 뭐 탄핵을 해서 국민의힘이 여기에 일정 부분 찬성을 해서 본회의 통과 가능성도 있다고 보십니까? 뭐 저는 그건 모르겠습니다. 그것은 또 다른 문제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 국민의 입장에서 과거에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사례가 있었기 때문에 예. 오늘도 의원총회에서 상당히 격론이 오가지 않습니까? 또다시 탄핵을 해서 헌재로 가서 탄핵이 된다면 예. 국민의힘은 앞으로 10년 동안 집권 가능성도 없고 모든 선거에 참패할 수밖에 없고 국민의힘은 간판을 내려야 된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의원들 입장에서도 보수 정당의 지지층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지층을 바라보면서 이 국면을 생각해야 된다. 그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네. 그래서 만약에 탄핵에 간다고 각오를 한다고 하더라도 대통령은 그때부터 식물 대통령 되는 것 아닙니까? 예. 그리고 만약에 탄핵에서 과거의 노무현 대통령처럼 다시 탄핵해서 네. 이것은 대통령의 권한이다. 권한이기 때문에 위법한 적이 조금이라도 있지만 이것은 네. 탄핵 사유는 안 된다. 돌아올 경우 그 경우는 또다시 정치적 개편이 또 일어나게 되기 때문에 네. 이런 문제는 보수당뿐만 아니고 야당, 민주당도 마찬가지로 이거에 대해서 뭐라고 할까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대화와 소통 그런 것들을 그리고 가장 핵심적인 것은 국내 명령이 무엇인가 네. 그거에 대해서 한번 여당과 야당이 성찰할 필요가 있는 그런 시기라고 봅니다. 예. 지금 뭐 굉장히 속전속결로 처리되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만약에 오늘 발의가 된다고 하면 말이죠. 그런데 이제
오늘 새벽에 그 탄핵 해제, 비상계엄 해제 결의할 때 190명이 참석을 하지 않았습니까? 거기에 국민의힘에서 18명이 대개 이제 친한계로 분류되는 분들이 참석을 해서 가결을 같이 시켰습니다. 그래서 과연 그 윤석열 대통령 탄핵안이 만약에 이제 국회에서 처리가 될 경우에 어떻게 될까요? 저는 윤석열 대통령의 태도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지금 친한계가 일단 계엄 해제에는 적극적으로 찬성했지만 바로 탄핵에 찬성표를 던지기에는 사실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거든요. 네. 만약에 윤석열 대통령이 정말로 사과도 하고 그다음에 내각도 국민들에게 진심 어린 사과와 내각 총사퇴 그리고 모든 책임을 지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한동훈 대표 18명 어저께 참여했던 그 18표 가운데 상당수가 탄핵에 찬성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8명만 찬성하면은 가결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만약에 네. 대통령이 묵묵부답 그리고 소위 말해서 비서실 그다음에 내각의 사표도 받지 않고 그리고 나는 그냥 권한을 행사했고 내 권한은 위법하지 않았고 그다음에 국회의 그런 의견도 충실히 따랐는데 뭐가 문제냐 이런 식으로 나온다면 저는 민주당이 추진하는 탄핵에 속도가 붙을 거고 또 친한계에서도 거기에 가담할 확률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이번 계엄 사태를 일으킨 것도 윤석열 대통령이고 네. 그리고 본인이 정말 탄핵이 될지 안 될지도 거기에 가장 결정적인 변수도 오늘 윤석열 대통령이 어떤 반응, 어떤 입장을 내놓느냐. 오늘 내일 윤석열 대통령의 입장이 본인의 정말로 운명을 결정지을 수도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예. 이제 민주당 입장에서는 이것을 기회로 삼을 수 있습니다. 정치적인 결사체이기 때문에 네. 그리고 뭐 언론 논조를 따라갈 수도 있고 그러나 너무 서두를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여러 가지 팩트 체크도 하고 상황 인식도 하고 여러 가지 드러나 봐야 알지 않겠습니까? 네. 거기에다가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대통령의 여러 가지 뭐 대국민 담화라든가 네. 내각 총사퇴, 국정기조 변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국민 여론입니다. 예. 국민 여론이 지금 뭐 여당 야당 마찬가지로 다 뭐 민주당이 아무 일도 안 해도 국민의힘이 내부 갈등으로 민주당이 지금 상당히 지지율 유지하고 있다 그런 평가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네. 여당만 문제가 아니다. 야당도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상황이 바뀔지 모르기 때문에 대통령은 대통령 나름대로 이 계엄에 대한 발동 원인과 그리고 그리고 계엄을 해제한 그런 거에 대해서 이제 국민들한테 진솔하게 네. 이렇게 나타나서 하는 것이 대통령 리더는 국민한테 듣고 그리고 답하는 것이 가장 핵심적인 임무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대통령이 답할 시간이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국민의힘이 요구한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답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내각 총사퇴하고 국방장관 해임을 건의하기로 하지 않았습니까? 오늘 비공개 최고위원회에서 대통령에 대한 탈당 요구는 좀 유보하기로 했다고 그래요. 네네. 지난번에 대통령이 개혁은 장관 교체다.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번 예산 국회가 끝나면 지금 개각을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예산 국회에서 뭐 특활비라든가 검찰, 경찰 이런 특활비라든가 여러 가지 것을 민주당이 다 4억 6천을 삭감을 했기 때문에 4조 6천억인가요? 네. 삭감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문제가 저는 이제 파생됐다고 보고 개각이라든가 이런 걸 하게 되는데 훨씬 더 총리부터 부총리도 오늘 사퇴를 표명을 했고 내각 총사퇴가 될지 그건 모르지만 내각 총사퇴에 버금가는 그런 인적 쇄신을 통해서 면모를 일신하고 남은 임기 이 사람들을 데리고 한번 열심히 국민 목소리를 들어서 열심히 해보겠다. 그런 의지 표명은 필요하다고 봅니다. 예, 지금 대통령 참모들이 일괄 사의를 표명했고 또 당에서는 내각 총사퇴를 요구하고 김용현 장관 해임을 요구한 그런 상황입니다. 수용할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뭐 저는 수용할 수밖에 없을 거라고 봅니다. 예. 만약에 수용하지 않는다면 뭐 대통령은 하야하거나 탄핵되거나 둘 중에 하나로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네. 이제는 대통령은 이제 더 이상 힘이 없다. 계엄을 통해서 국민들의 신뢰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네. 뭐 대통령이 선택할 수 있는 길은 굉장히 좁을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